내가 그린 당신의 초상이 자화상이 될 수 있을까? 모딜리아니와 잔니 에비텔은 우수에 젖은 표정과 긴 목의 조상으로 유명한 작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와 그의 영원한 사랑이자 예술의 영감이 되었던 뮤즈 잔느 에비텔은 파리 몽마르트의 미남, 알코올과 마약 중독, 플레이보이였던 모딜리아니는 사후의 유명세와 달리 단 하루에 막을 내린 평생 단 한 번의 개인전을 끝으로 35세로 요절한 비운의 화가입니다. 마치 커트 코베인과 짐 모리슨 같은 요절한 락스타의 인생과도 묘하게 겹쳐집니다. 잔느는 모딜리아니의 아내이자 모딜리아니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킨 모델이자 예술적 뮤즈 이전에 그의 비루한 현실과 영혼의 상처까지 사랑했던 영혼의 동반자였으며 그동안 미술사에서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와 함께 작업하며 예술에 대한 열정을 표출했던 화가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리브린네 지방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모딜리아니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선천적인 늑막염, 장티푸스, 폐렴 등으로 어려서부터 허약했으며 그를 평생 죽음의 공포에 가두고 맙니다. 이탈리아 태생의 연유한 탓인지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의 영향을 받은 그는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에서 작업을 시작하면서 당시 파리 예술가 사이에서 유행하던 아프리카의 원시 조각상에 깊은 감명을 받고 아프리카의 원초적 생명력과 인간 내면의 본연성에 대한 동경을 형상화하려는 작업으로 조각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1913년경부터 금전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악화로 좋아했던 조각을 포기하고 초상화와 누드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각을 하면서부터 만들어온 그의 예술적 스타일은 긴 목의 애수와 관능적인 여인의 그림으로 표현되며 모딜리아니를 상징하는 시그니처가 됩니다. 가난하고 병약했던 모딜리아니는 눈앞에 보이는 모습보다는 그 모습 너머의 영원성, 초상 너머의 삶의 근원적 이상향의 정서를 포착하려는 시도를 멈출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5살의 어린 잔느는 미술학교에 다니며 몽파르나스의 가난한 예술가들과 교우하고 때론 그들의 모델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잔느는 학교 수업 후에 카페 로통드에 자주 들르곤 했는데 어느 날 깔끔한 코듀로이와 붉은 스카프를 두른 모딜리아니를 우연히 마주한 후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모딜리아니는 잘생긴 외모에 교양과 매너가 있어서 당시 파리의 예술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917년 봄, 조각가 차나 오를로프는 화가들의 모임에서 모딜리아니에게 잔느를 공식적으로 소개해주고 1916년 몽파르나스의 빌딩 옥탑방에서 모딜리아니와 잔느는 사랑을 키워갑니다. 1917년부터 2년 동안 두 사람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모딜리아니의 폐결핵이 심해져 그들의 동료이자 후원인이었던 즈보로프스키의 권유로 니스의 해변에 요양을 갔고 모딜리아니는 그 어느 때보다 뛰어난 작품들을 열정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이 시기에 모딜리아니의 대표적인 초상화들이 가장 많이 탄생했고 모딜리아니와 잔느의 딸 잔느 모딜리아니가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목이 긴 여인으로 유명한 잔느의 초상화들 또한 니스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였지만 잔느 집안의 극심한 반대로 합법적인 예식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14살 연상의 알코올 중독자이자 마약 복용자인 가난한 모딜리아니를 사위로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행복도 잠시, 모딜리아니의 기행으로 마냥 행복할 수는 없었던 두 사람은 2년이 채 못 되어 다시 파리로 돌아와야 했고 병세가 악화된 모딜리아니는 병원 입원 3일 만에 결핵성 뇌막염으로 사망합니다. 친정에 머물던 중 소식을 접한 잔느는 모딜리아니가 죽은 지 이틀 후인 1920년 1월 26일 아파트 5층 창문에서 임신 8개월의 둘째와 함께 몸을 던져 사망합니다. 그녀 나이 21세의 일입니다.
잔느, 부탁이니 천국에서도 내 모델이 되어주겠소? 그럼요. 천국에서도 당신의 모델이 되어드릴게요. 어쩌면 잔느의 선택은 천국에서도 당신의 모델이 되어주겠다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딜리아니를 용서할 수 없었던 잔느의 가족들은 딸인 잔느를 모딜리아니의 묘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따로 묻었으며 10년 후에야 모딜리아니 가족들의 설득으로 잔느는 페르라셰즈 공동묘지에 모딜리아니의 옆에 묻히게 됩니다. 모딜리아니의 절친한 친구였던 시인 앙드레 살몽은 잔느의 죽음에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편히 잠들라. 애처로운 잔느 에비테르니여. 편히 잠들라. 당신의 죽은 아이를 요람에 넣어 흔들었을 애처로운 여인이여. 편히 잠들라. 더 이상 헌신적일 수 없었던 여인이여. 생메다르 교구의 마리아상과 닮았던 아메데오 모딜리아니의 죽은 아내여. 편히 잠들라. 흙에 덮여가는 그 새하얀 은둔처에서. 한편 태어난 지 14개월 만에 고아가 된 잔느 모딜리아니는 아버지의 고향 리보르노에서 고모와 조부모에 의해 길러졌는데 훗날 부모 이야기를 알게 된 그는 피렌체에서 미술사를 전공한 후 아버지의 삶을 그린 책 모딜리아니 인간과 신화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아메데오 모딜리아니와 그의 연인 잔느 에비텔은 34세의 남자와 19살의 어린 여인, 유대교 집안의 이탈리아인과 가톨릭 집안의 프랑스인, 가난하고 병약한 바람둥이 화가와 좋은 집안의 화가 지망생. 이렇게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기적은 아마도 몽마르트였기에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딜리아니와 잔느의 공간은 몽마르트 언덕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거리의 이제를 모티브로 형상화하였습니다.